헌법재판소가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사전 선거 운동을 규제하는 것은 한정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에 비해 4.0%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14조 1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올해 가계 소비에서 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1년 증시가 오늘로써 마감을 했습니다. 올 초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무척이나 힘있게 출발했던 우리 증시가 결국 대내외 악재로 결과는 조금 아쉬움을 많이 남긴 채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0.03%가 오르면서 1825로 강보합으로 마쳤고요. 코스닥은 다행히도 1% 넘게 오르면서 500선을 탈원한 채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임진혁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임진혁입니다. 네, 일단은 소폭 상승한 채 오늘 마지막 거래를 마쳤네요. 오늘 장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62포인트 오른 1825.7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탈리아 장기 국채 입찰이 성공할지에 대한 불안감에 미국 뉴욕 증시가 어제 하락 마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코스피 지수는 약세로 출발했는데요. 그러나 기관이 강한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 낙폭을 줄였고 결국 강보합세로 돌아서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988억 원, 145억 원어치를 순매도했고 기타 주체도 751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인 반면 기관은 1,906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의 버팀목이 됐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227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업종별로는 유통, 증권, 의료정밀 등이 오른 반면 은행, 전기가스, 운수창고 등은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만 올랐을 뿐 한국전력, 포스코, 삼성생명, 신한지주 등 대부분이 떨어졌습니다. 종목별로는 LG유플러스가 4세대 LTE 경쟁력이 강화됐다는 분석에 힘입어 1.09% 올랐고 동양생명은 우리금융이 인수 추진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4.29% 상승했습니다. 상한가 7종목을 포함해 479개가 올랐고 하한가 없이 338개가 내렸습니다. 네, 자, 올해 우리 증시는 참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내년에도 역시 유럽 문제라든가 북한 리스크 등 이제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시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올해 증시부터 먼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올해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 지수는 1825.74로 장을 마치며 지난해 말보다 10.98% 하락했습니다. 올해 출발은 상쾌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1월 3일 2070포인트를 기록하며 첫 걸음을 내딘 뒤 5월 2일 2228.96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나 잇따라 유럽 악재가 불거지며 9월 26일 1652.71까지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한 해 동안 지수 변동폭은 무려 576.25포인트에 달합니다. 올 한 해 한국 증시는 내부 요인보다는 대외 변수에 울고 웃었는데요. 2월 중동 민주화 바람 속에 발생한 리비아 유혈 사태는 오일 쇼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증시에 충격을 줬고 3월 일본 대지진을 겪은 뒤 8월 이후부터는 유럽 문제에 계속 시달려왔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1141조 원에서 올해 1042조 원으로 99조 8천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내년에는 북한 체제 불안이라는 대형 변수 외에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선거가 잇따라 실시되는 만큼 변동성이 오래 못지않게 커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이 수급 면에서도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좀 두드러진 그런 한 해였는데요. 자, 네, 전문가들은 내년에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의 올해 유가증권 시장 순매도 규모는 8조 248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외국인이 순매도 기조로 돌아선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입니다. 앞서 외국인은 2009년 32조 원, 2010년 22조 원 등 지난 2년간 50조 원 이상을 사들인 바 있습니다. 외국인이 올해 순매도 기조를 이어간 이유는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폭됐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실제로 올해 들어 외국인 순매도가 크게 증가한 시기도 지난 8월부터입니다. 대우증권은 유럽 재정위기가 외국인 매도를 촉발시켰다며 여전히 유럽 재정위기가 사그라지지 않아
내년 상반기까지는 외국인의 셀코리아 행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 임진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것은 한정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등은 물론 기타 유사한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트위터를 기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하고 규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3월 국민청구인단과 함께 해당 조항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비해 4.0%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안정 목표인 4.1%를 밑돌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목표를 달성했지만 과거 기준으로는 4.4% 정도로 사실상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지적입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말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개편하면서 고물가의 주범으로 꼽혔던 금반지 등을 물가 조사 대상 품목에서 제외했습니다. 한은은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3%로 예상해 올해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14조 1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내년 투자 목표액을 올해보다 15.6% 늘어난 14조 1천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전체 투자액 중 82%인 11조 6천억 원을 국내 부문에 투입하고 특히 연구개발과 시설 부문 투자에 각각 올해보다 10.9%와 18.4% 많은 5조 1천억 원과 9조 원을 쓸 계획입니다. 또 신규 채용 6,500여 명 등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7,500여 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올해 가계 소비에서 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분기까지 가계의 소비 지출 중 생활비 비중은 24.3%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활비는 식료품비와 주거비를 합한 것으로 지난 2003년, 2004년 24.7%를 기록한 후 올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올해 불황으로 실질 임금이 줄고 물가가 오르면서 생활비를 제외한 분야의 소비를 대폭 줄이면서 생활비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4명 중 1명은 중간 임금의 3분의 2 이하를 받는 저임금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에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저임금 고용 비중은 25.7%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핀란드, 노르웨이, 이탈리아, 벨기에 등은 비중이 10%를 밑돌았습니다. 보고서는 저임금 고용 비중이 높으면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김일성 광장에서 중앙추도대회를 열고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추도사를 통해 우리의 전도에는 계승자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서 계신다며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영도, 담력과 배짱을 이어받은 최고 영도자라고 김 부위원장을 치켜 세웠습니다.
김기남 노동당 비서도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위협을 빛나게 계승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요즘에는 1인 창조기업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황정원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1인 창조기업이 이제 내가 사장이자 또 동시에 직원인 거죠.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늘고 있다고요? 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1인 창조기업 수는 지난 2009년에 20만 3천 개에서 지난해 23만 5천 개로 15.7% 증가했고요. 2015년이면 30만 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1인 창조기업이란 것은 창의성 혹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무고용 기업으로 소프트웨어, 콘텐츠, 디자인 등 372개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없이 공동 창업이나 공동 대표 등의 형태로 운영될 경우에는 4명까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이 되고요. 창업 열풍이 불면서 벤처 캐피털의 투자액도 지난 2000년 이후에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난 10월까지는 신규 투자액이 1조 352억 원이었는데요. 연말까지는 최대 1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 2000년 이후의 최대치이고요. 정부도 1인 창조기업 활성화를 위해 1,000억 원가량의 정책자금 지원 및 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육성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주로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대표적인 기업들은 어떤 것들인지요? 1인 창조기업은 말 그대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지금도 일상생활 아이디어 상품에서 정보통신 기반 혁신 상품,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분야의 히트 상품이 1인 창조기업에서 나왔습니다. 텍스토머의 김재원 대표가 선보인 사생활 보호형 기능성 방충망은 대표적인 아이디어 제품입니다. 시내에서는 내부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기능으로 중소기업청이 아이디어 상업화 사업에 선정되게 됐고요. 이 모바일 앱 분야는 1인 창조기업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분야로 꼽힙니다. 이 게임 앱에서부터 모바일 동화책 혹은 생활 편의 서비스 등 영역도 상당히 광범위한데요. 장원기 퀵캣 대표가 개발한 모바일 오픈마켓 번개장터는 약 28만 건 이상의 물품이 등록이 됐고, 김지호 이지모드 대표는 아이들이 게임을 통해 쉽게 외국어를 습득해 나갈 수 있는 기능성 학습 앱을 제작해 미국계 벤처 캐피털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게 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 아마 도전해보고 싶을 것이고 저도 좀 가능하다면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1인 창조기업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상 창업을 하려면 준비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요. 평소 관심이 있던 분야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야 할지 또 혹은 법률적인 문제 등등 매 단계마다 좀 난관에 봉착하기가 쉽습니다. 1인 창조기업을 준비한다면 정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텐데요. 우선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에서는 1인 창조기업의 사무공간과 법률, 세무, 경영 상담, 교육, 정보 제공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지원합니다. 삼사리 시스터에서는 창업에 필요한 기술을 무료로 배울 수 있고요. 투어 플래너, 바리스타, 소믈리에, 플로리스트 등 최근 떠오르는 업종들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전국에 참사리 시스터 7곳을 지정하고 대학 전공자와 경력 단절 기술자에게 실무 위주의 실습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학 등 전국 25개 전문기관에 지정된 앱 창작터에서는 모바일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교육 및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앱 개발자를 1인 창조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네. 자, 1인 창조기업의 현황과 또 창업을 위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황정원 기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T의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 작업이 내년 1월 3일 시작해 3월 19일 마무리됩니다. KT는 내년 1월 3일 오전 10시 서울 전 지역의 2G망을 폐쇄하고 LTE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1월 18일에는 6대 광역시와 수도권 17개시, 제주도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전국 25개시의 2G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이에 따라 2G 가입자들은 KT의 3세대 서비스로 이동하거나 SK텔레콤, LGU+의 3G 또는 2G로 옮겨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20초 만에 부팅이 되는 초고속 노트북 PC 신제품 시리즈 7 크로노스를 출시합니다. 지난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전자제품 전시회에서 첫 선을 보인 이 제품은 전원을 켠 뒤 20초 만에 부팅할 수 있고 인터넷 로딩 속도도 2배가량 빠릅니다. 15.6인치 제품은 다음 달 3일부터, 14인치 제품은 다음 달 말에 판매를 시작하는데 출고 가격은 179만 원에서 200만 원입니다. 안철수 연구소의 무료 백신 프로그램이 해외에 진출합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V3 라이트의 중국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연구소가 이달 초 사회공헌 활동의 글로벌 확대를 발표한 이후 첫 해외 활동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연구소는 중국을 시작으로 일본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도 V3 라이트의 글로벌 사회공헌과 시장 진입을 동시에 실행할 계획입니다. 홈플러스는 신년을 맞아 다음 달 4일까지 과메기와 고구마 등 신선식품 100여 종을 최대 50% 할인 판매합니다. 꽁치 과메기 5마리는 4,980원, 손질 과메기 300g은 9,900원에 판매하고 고구마 600g과 밤 700g은 각각 2,980원에, 곶감 6개는 5,980원에 판매합니다. 네, 자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서 마칩니다. 올 한 해 증시가 모두 끝났습니다. 2011년 생경제 현장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새해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